사실 저도 성실하게 사는 거라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인데 네. 이 책을 보고 저는 서러워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따라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저는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거는 네. 하루하루를 정말 타이트하게 살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분 1초라도 계획을 하고 행동한다라는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어렵지 않으세요? 아, 너무 어렵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님은 이제 굉장히 바쁘게 이 일 저 일 많이 하실 텐데 미팅도 많으시고 저는 하루 일과가 거의 매일 비슷해요. 거의 유튜브로 보시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거의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아침에 출근을 해서 회의를 하고 신문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또 회의를 하고 계속 뉴스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뉴스를 하고 이 일상이 이렇게 비슷하다 보니까 좀 더 잠깐이라도 긴장을 늦추게 되면은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멍 때린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밑줄을 그으면서 신문을 읽고 있다든지 그래서 좀 더 집중해서 몰입해서 저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계획표도 30분 단위로 타이트하게 짜고 네, 좀 더 알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가 48시간이라도 부족하실 것 같은 스케줄이셨어요. 아, 정말요? 요즘도 바쁘신 것 같지만은 네. 예전에 예전에는 정말 그렇죠. 엄청 일찍 일어나셔야 됐고 네, 그때는 이제 아침 뉴스 저희 신입 때 네. 했을 때였는데 이제 5시에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했었어요. 네. 그래서 4시쯤 일어나서 출근을 해가지고 생방송을 5시부터 2시간 진행을 했던 라디오를 제가 꽤 오래 했었거든요. 4년 네. 정도. 네. 그때부터 조금 더 새벽의 그 맛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새벽 기상의 그 상쾌함, 어. 즐거움을 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출근을 해서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저 말고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더 좀 활기찬 하루를 보냈던 그 경험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침 기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려고 이렇게 책도 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미라클 모닝 하는 사람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네, 그렇죠. 일어나봤자 사실 5시 반, 빠르면 5시까지, 4시 반까지도 본 적은 있어요. 그렇죠. 새벽 3시는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그거는 이제 일 때문에 그렇게 일찍 일어났던 거고 일 지금은 때문에. 새벽 3시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렇게 라디오 방송하시고 또 곧 이어서 또 다른 방송도 하셨던 것 같거든요. 제가 라디오 방송을 할 때가 사실 진짜 바빴던 시기였어요. 그 라디오 새벽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제가 당시에 스포츠 방송을 많이 하고 있었고 네네. 그리고 섹션 TV 연애 프로그램도 하고 있었어가지고 인터뷰 나갈 일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또 지방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많고 섹션 TV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동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뭐 지방 가서 직접 운전해가지고 인터뷰하고 올라와서 또 저녁에 네. 정보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생방송으로 6시간 뭐 예를 들면 그런 생생정보통? 네, 약간 그런 이런 거예요. 느낌이에요? 생방송 오늘 저녁, 생생정보통, 6시 내 고향 같은 프로그램인데 네네네. 6시에 또 그 생방송이 있어서 맞춰서 올라와가지고 또 그 생방송을 하고 이렇게 퇴근을 했고 주말에 특히 제일 바빴었는데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5개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아침에 8시쯤에 이제 그 MLB 라이브 중계를 하는데 한 3-4시간 정도 중계를 해요. 길면은 3-4시간. 3시간 이상씩 경기 해요. 자체가 길어버리니까. 그 네. 길고 또 한 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의 특징이 뭐 다저스 경기 중계하다가 뭐 텍사스 경기로 넘어가서 그거 끝까지 중계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8시 전에 시작하면 12시 넘어서 끝나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네. 그럼 점심을 먹고 제가 또 뉴스를 짧은 걸 해요. TV 뉴스를. 네. 그리고 나서 또 오후에 한 3시에 또 뉴스를 잠깐 TV 뉴스를 짧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저녁에 스포츠 뉴스를 해요. 스포츠 뉴스를 하고 섹션 TV 녹화가 있어요. 중간에. 섹션 TV도 하고 그다음에 스포츠 뉴스를 하고 끝나고 나면 스포츠 매거진이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1시간짜리 다양한 스포츠 경기들을 이제 전해드리는 그런 매거진 프로그램인데 네. 그걸 딱 하고 나면 이제 밤 12시가 넘거든요. 밤 12시요? 네. 그러면 하루 토요일이 정말 꽉 찬 스케줄로 네. 그렇게 보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저는 한 번도 그 스케줄이 막 힘들다거나 막 불만이 있거나 왜 이렇게 일이 많은 거야 이렇게 피곤해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을 만큼 왜냐하면 네. 좋아하는 일이었고 네, 네. 제가 정말 열정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막 한 번도 힘들다거나 후회가 남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했어요. 정말. 네. 보통 이제 9 to 6라고 해서 네, 직장인들은 주중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렇게 해서 일을 해도 네. 워라밸을 찾고 쉬고 싶어 하고 하는데 월화수목금 일 다 하시고 네. 토요일에도 그렇게 네. 꽉 찬 스케줄이 있으셨던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네. 주 7일 근무였어요. 주 7일이요? 네. 근데 저처럼 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닌 게 네. 워라밸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틈틈이 제가 가질 수 있는 휴식, 힐링 타임들을 가지면서 이렇게 마음과 몸의 그런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했고 네네. 그래서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 일이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일처럼 느껴진다기보다는 그냥 워낙 또 스포츠 좋아하는 팬이었고 해서 뭐 현장에 나가는 거나 중계하는 것도 저한테는 그냥 꿈 같은 일이었어요. 뭔가 나 정말 항상 했던 말이 나 너무 성덕인 것 같아. 나 진짜 성덕. 너무 성덕이다 했던 게 정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런 기회를 제가 스포츠 팬으로서 현장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서 네. 그냥 늘 감사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네,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이렇게 밤새서 중계 준비하고 있으면 선배들이 야, 너 그럴 시간에 가서 잘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했거든요. 근데 선배는 공부 안 해도 잘하시니까요. 제가 늘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그 선배들만큼 아직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창피하지 않게 같은 중계석에 앉아 있기 위해서는 그렇게 저는 밤을 새서 공부를 했어야 겨우 앉아 있을 만큼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도 사실 잘 못했었기 때문에 지금 뉴스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저의 부족함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네,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저는 네. 더 그렇게 하루를 길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3자 입장으로 봤을 때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힘든 게 아니다. 나는 너무 재밌어서 즐거워서 하는 거다라고 느낄 수도 있었던 것도 네. 그게 자신만의 동기부여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었던 이유가 어떤 거였어요? 일단 저는 뭔가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다는 마음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제 오프라 윈프리를 보면서 아 이렇게 좀 나의 말로 그리고 나의 삶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살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더 강하게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나운서를 또 꿈꾸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처럼 좀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좀 변호인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아나운서가 됐는데 아직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게도.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저의 목표이고 꿈이에요. 몇 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네. 고등학교 때 그 오프라 윈프리를 보면서 더 강하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대학도 이제 신문방송학과로 진학을 했고요. 대학 생활하면서 방송 동아리를 비롯해서 되게 여러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인턴 기자도 하면서 직접 지구대나 경찰서 다니면서 취재 경험도 해보고 그리고 동아리 하면서 뉴스도 일주일에 하나씩 계속 만들어서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고등학교 때 확실하게 꿈을 정하게 됐고 그때부터는 쭉 한 길로만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고등학교 이제 막 졸업하시고 이제 대학을 입학하셔야 되는데 저널리즘 스쿨이었나요? 맞아요. 거기에 이제 찾아가셔서 네. 뭐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다고. 네, 맞아요. 그거 스토리 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입학식 하기 전에 그 학교 정보 같은 거를 찾아봤어요. 이제 네. 합격하고 나서 제가 꿈에 그리던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에 이제 진학을 하게 돼서 미리 막
예습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미리미리 빨리빨리 진짜 준비를 하고 싶었어요. 워낙 네. 저는 꿈이 확실했으니까.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거기에 저널리즘 스쿨이 있는 거예요. 그 저널리즘 스쿨의 학생들을 모집하는 그런 공고 같은 걸 봤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거기를 찾아보니까 담당 교수님 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을 제가 찾아갔어요, 직접. 그래서 네. 교수님, 저 이 수업 듣고 싶습니다. 저도 여기 받아주세요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저널리즘 스쿨이라는 게 뭐 학부생들이 듣는 수업도 아니었고, 그 이제 졸업 예정자나 이미 졸업하신 선배들이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그런 선배들이 듣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네. 이화여대뿐 아니라 다른 뭐 전체 다른 학교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그래서 교수님이 너가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아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4학년 되면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교수님이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가 봐요. 네. 그때 되게 인상 깊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도 잊고 있었는데 한 얼마 전에 그 회사 선배 중에 한 분이 야, 너 옛날에 그랬다며?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네, 저도 생각이 났어요. 교수님도 되게 저 같은 사람이 처음이었나 봐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뭔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갈 곳을 맞아요. 이제 1학년, 막 졸업해서 네, 1학년도 아직 아닌 학생이 네. 그만큼 확실한 목표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뭐든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눈에 보이는 건 뭐든 경험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찾아서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이게 아나운서가 되겠다라고 하면 뭐를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나운서요? 네. 저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긴 하는데, 일단 고등학생 친구들, 학생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너무 뻔한 얘기지만 근데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하거든요. 너무 앞서가서 뭔가 벌써부터 막 학생 때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어요. 일단 그냥 계속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챙겨보고 신문도 보고 하면서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정말 최선인 것 같고. 제가 말한 거를 다시 들어보면 너무 이상해요. 너무 잘 말씀하시던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네. 그 예스24에서 네. 하셨던 거 있으셨잖아요. 네. 그 책 인터뷰? 리뷰하는 거. 네. 그거를 오늘 책 리뷰하는 거요? 네. 그 뭐 예민한 어떤 맞아요, 그 책. 맞아요. 제가 그걸 네. 오늘 오전에 봤거든요. 그러셨구나. 너무 진짜 깔끔하게 진행을 보셨네. 잘해주셔서. 아니에요. 저는 이제 항상 집에 가거나 출퇴근할 때 제가 만든 컨텐츠를 제가 들어요. 그러시죠. 근데 좋은 거예요, 되게.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시는 거 너무 좋은 방법이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거를 듣다가 아나운서님이 하시는 거를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차이가 엄청 난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정말 저도 대표님 걸 보면서 느꼈던 게, 저는 방송에 제일 중요한 건 진정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정성. 말을 네. 잘하고 막 유창하게 하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진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그 컨텐츠를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그 진정성이 느껴져서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다들 아마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김광석 가수 있으시잖아요. 네. 제가 그분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 콘서트에 가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레이션 하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 사실 특별한 말도 아니고 뭐 미사여구가 붙은 것도 아닌데 그분만의 특유의 그 진솔한 느낌이 너무 잘 묻어 나와서 야, 이게 진정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그때 느꼈거든요. 맞습니다. 아나운서라는 시험이 정답이 있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고민이 되는 게, 저희 아나운서국 사람들만 봐도 정말 각자 너무 다르고 매력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어떤 딱 기준으로 아나운서를 뽑았는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최대한 잘 살리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나운서를 시험을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었어요. 다시 생각해봐도 전 시험 보러 갈 때도 그냥 머리 질끈 이렇게 묶고 옷도 계속 한 가지 옷만 입고 그렇게 시험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제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딱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하지만 발전 가능성이 정말 무한한 그런 느낌.
이렇게 말하면 부끄럽지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 네.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각자 가지고 계신 매력이 이미 너무나 저는 훌륭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매력들을 잘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냥 다른 사람 따라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 집중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아나운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일을 하면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뭐 스포츠를 하면서 다른 방송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스포츠를 하고 있으면 오로지 스포츠에만 집중해서 이 스포츠 방송을 정말 최고로 잘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최고로 잘하는 MC, 최고의 캐스터가 되고 싶다. 그런 목표로 했고 지금 뉴스 앵커가 돼서도 최고의 앵커라고 말하기 너무 부끄럽지만 그냥 정말 이 뉴스, 나에게 오늘 주어진 오늘 하루의 뉴스를 잘하고 싶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막 당장 눈앞에 있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러다 보면 네.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오더라고요. 네. 그거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좋게 봐주시고 또 다른 기회가 이제 오는 거고. 맞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게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게 그쵸. 사실 매일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그런 한마디로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고 네. 사실 눈에 잘 띄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알아봐 주신다는 건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아나운서를 꿈꾸는 사람들이 네. 내가 뭘 준비를 하면 그나마 조금 더 이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다. 혹시 그런 거는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인데 신문 스크랩을 대학생 때부터 했어요. 네. 그게 과제였거든요. 그 교수님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신문 스크랩 검사를 하셨어요, 맨날. 아, 그래서 그래요? 오늘의 일주일 동안 신문을 다 읽고 뭐 사회, 정치, 뭐 경제, 스포츠 쭉 오늘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을 다 정리하고 뭐 제 이야기로 좀 풀기도 하고 그거를 검사를 받았어요. 네네. 출석 체크 대신에 이렇게 검사했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일기 쓰듯이 막 쌓여가고 신문이 막 한쪽 방에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나운서 준비할 때 제일 많이 도움이 됐던 게 그 신문 스크랩 했던 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따로 시간을 내서 스터디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시사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네. 제 생각을 정리하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뉴스 하면서도 계속 신문 스크랩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책에도 제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오늘 일어나는 사건들, 일에 대해서 매일매일 팔로우업을 한다고 하죠. 그렇게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신문 스크랩, 뭔가 스크랩해서 오려가지고 노트에 붙이는 거는 오답 노트 느낌이 사실 나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예전에 신문 스크랩 하는 게 좋다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그러셨어요? 작심 만일이지만 작심 3일을 했어요. 네네. 신문 스크랩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이게 우선 신문을 하나 전체를 다 읽는 것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고 저한테는 이게 신문을 읽는 노하우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신문을 읽는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거의 2시간이 걸렸어요. 너무 오래 걸려요. 네. 네. 이것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 읽어야 좀 효율적으로 읽을 수가 있을까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 진짜 그 읽는 게 진짜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든요. 네. 하나 딱 읽는 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뉴스를 위해서 신문을 읽는 거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오늘 어떤 일이 있는지 쭉 그냥 읽어요. 쓱쓱 쭉 읽고 밑줄을 그으면서 읽으면 더 좀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색연필로 쭉쭉 밑줄을 그으면서 한번 싹 다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하게 될 뉴스 그 주제들이 이제 오후가 되면은 대충 큐시트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제 순서에 와 있는 그 주제, 예를 들면 오늘 코로나 소식을 제가 전하게 됐다. 그러면 코로나 관련 뉴스를 다시 한번 보면서 그때 이제 신문 스크랩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코로나 터졌을 때까지만 해도 뭐 첫 번째 확진자부터 한 100번
네,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네. 쭉 정리를 했었어요. 심지어 아. 이동 동선까지. 맞아, 동선 다 나왔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그때. 그게 네.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일일이 정리를 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 좀 더 집중해서 그렇게 신문 스크랩을 하시고 처음 읽을 때는 그냥 쓱쓱 이렇게 한번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정리하는 느낌으로 읽으시면 시간도 절약하실 수 있고 네. 좀 더 효과적으로 신문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모든 만사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관심사를 찾아서 그 맞아요. 부분을 읽는 게 좀 네. 중요한 건데 네. 뭔가 신문 자체를 보면 무조건 다 읽어야겠다는 음.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서 음. 오히려 네. 못하게 되는. 맞아요.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서 관심 있는 분야를 좀 깊이 있게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경제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경제 전문지를 읽는 것도 추천드리고 나는 신문을 읽으면서 좀 더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럼 영자 신문 읽으면서 하는 거 너무 좋거든요. 그런 것도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